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건강한 근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메디컬 건강의학과 송홍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말로 30대부터 우리의 근육이 줄어드나요? 네, 근육이 줄어드는 거는 호르몬의 역할도 있는데요. 네. 성장 호르몬 자체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게 되고, 네. 그러면 같은 운동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젊었을 때는 근육이 잘 붙었는데 왜 지금은 안 붙지라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게 다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30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요즘에 100세 시대 지금 저희가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30대부터 앞으로 70세를 바라봤을 때 이 근육을 잘 관리하고 또 잘 어떻게 이걸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저를 보러 오시는 우리 많은 한인 노인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건강은 사실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한다 그래서 바로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20대, 30대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놓는가에 따라서 지금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네. 노년이 편안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네.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네. 운동하시면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근육 얘기 정말 저희들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그러면 이제 30대부터 그렇게 근육이 감소하기를 시작을 하고, 특별히 또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근육 감소의 신호를 우리가 갑자기 느끼거나 또 서서히 느끼게 되는 또 그런 시그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근감소증은 예전에는 이게 뭐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병 코드에 들어가 있는 질병이에요. 근감소증은. 그래요? 네, 근감소증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호를 보이게 되는데, 대개는 이런 거죠. 내가 평소에 똑같이 하던 생활 행동들이 네. 이제는 힘이 든다. 예를 들어 걷는 것조차 이제 뭐 골반이 아프다던가, 네. 무릎이 아프다던가, 네. 허리가 아파서 예전처럼 못 걷겠다. 네. 그만큼의 디스턴스를 커버를 하지를 못하겠다. 네. 다 사인일 수도 있죠. 그럼 원장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왜 네. 앉을 때 네. 아이고 하고 하시고, 또 일어날 때도 아이고 하시면서 또 힘들게 일어나시는 것도 하나의 그런 사인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앉았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뭐 요거는 제가 대본에 없지만 한 가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네. 우리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했을 때, 나이가 드시고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십니다.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시고 무릎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시게 되시죠. 네. 그 이유가 이 골반과 이 허벅지를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워지는 머리를 앞으로 숙임으로 해서 엉덩이가 들리고 그 반동으로 무릎을 잡고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근감소증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앉으실 때와 일어나실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보통 저희가 근육을 생각하면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런 근육이 몸 건강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면은 혹시 이런 것도 혈당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근육은 뭐 이제 기능적으로는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데, 네네. 근육의 또 다른 역할은 우리 혈당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요? 네, 그래서 근육이, 왜냐하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을 많이 모아놨다가 당을 거기서 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적은 사람일수록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 돌게 되고, 그럴 경우에 당뇨병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외국 분들이나 보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미국 분들 보면은 왜 다리가 가늘고 상체가 좀 이렇게 하신 분들, 이렇게 다리 근육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그러면 혈당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은 네. 혈당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 서양인 분들 네. 운동하실 때 상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서양 친구들을 보게 되면, 네. 저도 여기서 자랐지만 네. 운동 짐에 가는 게
어릴 때부터 생활화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하체를 하고 상체를 하고 스케줄을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상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하체가 가늘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고령층에게는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근육군들이 있는데 상지나 하지에 붙어 있는 근육보다는 우리 코어 근육,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 횡격막에서 무릎 위까지 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굉장히 단련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코어 근육들인데요. 허리, 그러니까 척추를 세워주는 기립근, 그리고 복근, 네. 장요근 이런 근육들이 전부 다 우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팔이 굵고 종아리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여기가 약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코어가 내 이제 센터를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약간 무리가 갈 수가 있어서요. 네. 우리 고령층 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웨이트 가지고 운동하는 게 힘들어지실 테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는 집에서 하는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 이 코어 운동 잘 하시면서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근육하면은 보통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거나 네. 스쿼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거보다 시니어 분들은 코어 근육. 네. 네, 그걸. 스쿼트는 액츄얼리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스쿼트는 둔근도 되고 허벅지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근육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아령을 드시고 네. 하시는 거는 운동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렇지만 꼭 한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팔 운동보다는 스쿼트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노년이 되시면은요, 낙상 사고 되게 위험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근육에 대한 뭐 부족함 때문에 낙상 사고가 더 잘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걷기 위해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필수 근육들이 약해지면 코어 밸런스를 잡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평지를 걸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굴곡진 길이라든가 높낮이 단차가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걸으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밸런스를 잃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고령층에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근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사실 이 코어 근육하고 이 밑에 허벅지 네. 이런 근육들은 잘 생기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전부 다 드신 다음에 네. 근육을 뭔가 새롭게 만들겠다. 이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하시는 운동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근육들이 더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조금씩 생기긴 합니다만 네. 뭐 젊었을 때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셔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게 이제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걷는 것도 그런 근육의 유지의 운동법으로 가능한 건가요? 저한테 오시는 분의 거의 90% 이상이 걷는 걸로 운동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 제가 말씀드려요. 20세 때 걷는 것과 지금의 걸음에서 지금이 훨씬 더 잘 걸으실까요? 아니요. 네, 그렇네요. 얼마나 그러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물론 걷는 건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운동인데 우리가 운동의 효과를 보려 그러면 강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 분들이 걸으실 때는 그냥 산책하듯이 걸으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1살 때부터 걷는데 그 걸음이 지금 와서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네. 별로 안 달라지죠. 물론 그 똑같은 근육들을 쓰면서 이제 가만히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운동이 되지만 진정한 운동 효과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한 30분 이상 그 행위를 반복을 했을 때 이제 심박이 좀 올라오고
땀이 나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걷는 걸로 만약에 운동을 하시겠다 네. 그러시면 보폭을 조금 평소보다 넓게 한 10cm 정도 넓게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시면 네.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도 쓰면서 네. 약간의 강도를 올림으로 인해서 운동 효과를 더 배가 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원장님,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은요, 이렇게 한국 분들, 시니어 분들 많이들 걸으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때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걸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보폭을 짧게 해서 그냥 빨리 걸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아니요. 보폭을 짧게 하면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 네, 왜냐하면 우리 근육들은 길이가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관절이 운동 반경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운동 반경을 강제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반을 이렇게 들었을 때 골반이 움직이는 이 반경, 네. 그리고 골반을 들고 무릎을 폈을 때 이 반경이 있는데 네. 짧게 잔걸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종종걸음으로 걸으시면 운동 반경을 쓰시지가 않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몸 상태 때문에 그렇게 걸으시는 게 최선이라 하신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네. 일부러 종종걸음으로 걸으신다 그러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보폭을 좀 넓게 말씀하신 것처럼 10cm 정도 될 수 있게 그렇게 걷는 게 좀 빠른 걸음으로. 평소 보폭보다 10cm를 더 많이. 네. 네, 그 정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걸으실 때 평소 걸으시는 것보다 10cm 정도 빠르게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걷기와 근력 운동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걷기와 근력 운동에 또 어떤 운동이 더 걷는 것보다 어떤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걷기와 근력 운동, 우리가 흔히 근력 운동 그러면은 이제 웨이트를 생각하시게 되는데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심폐 지구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력은 많이 보충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고령층 분께서 많이 이 방송을 들으시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다 보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는 무릎을 쭉 피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고 그 자리에서 한 10초 동안 힘을 꽉 주면서 홀드를 하시는 겁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다시 풀어주고 반대발을 또 힘 꽉 주고 10초 동안 버티시고 요 풀어주시면서 반복하시면 이 허벅지 앞 근육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스쿼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스쿼트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다만 스쿼트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집에서 하실 때는 또 균형을 잘 못 잡으시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벽에다가 등을 받치고 하는 월 스쿼트를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벽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벽에다가 대고 발끝은 내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90도까지 내려앉았다가 우리 흔히 기마 자세라고 하죠. 어렸을 때 벌 많이 받아보신 분들 기마 자세 익숙하실 텐데 기마 자세를 유지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슬라이딩해서 업앤다운을 하시면서 스쿼트를 계속 해주시는 것도 뒷부분 등근과 그리고 앞부분 허벅지, 뒷부분 허벅지까지 전부 다 골고루 운동할 수 있어서 그거는 근력 운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걷는 운동과 근력 운동을 얼마나 배분을 해야 될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궁금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대1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3대1. 그래서 만약에 나는 걷는 거를 뭐 1시간을 하셨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분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서 이제 걷는 걸로 보충이 안 되는 근력 운동은 이제 스쿼트나 이런 걸로 채워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아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쿼트와 이런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허벅지의 두께가 이 근육과 아니 건강의 뭐 척도다 이런 말씀들 어른들 하시는 거 좀 들어봤거든요. 원장님 그거는 맞는 이야기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근육을 얘기할 때 허벅지 근육이 빠지질 않거든요. 그만큼 허벅지 근육 자체가 양도 많고 크기 때문이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근육이 또
또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이 근육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운동을 많이 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강의 척도라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근데 이게 허벅지가 큰 거하고 살이 많은 거하고 근육이 많은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물론 그렇죠. 네네. 예, 허벅지에 살이 많은 건 제외고요. 네네. 네, 허벅지에 근육이 많은 근육이. 분들이 네. 대상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또 그 근력 운동 중에서 또 까치발 들기도 많이들 얘기들 하시는데 이게 네. 정말 제2의 심장이라는 종아리 운동 뭐 종아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저희가 왜 어릴 때 발이 이렇게 떠는 친구들 보고 네. 복 날아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맞아요. 복 그러잖아요. 나간다고 맞아요. 근데 건강에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아까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종아리 근육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심장에서 피를 짜서 동맥이 말단, 사지 말단까지 피를 운반시키고 나면 동맥에서 정맥으로 넘어가서 정맥이라는 기관이 우리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동맥이랑 정맥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동맥은 심장에서 짜내는 고압의 혈압을 그대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네. 동맥은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한 3겹으로 근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를 하면서 혈압 네. 관리하는데도 유지를 시켜주고요. 네. 정맥은 말 그대로 고무관이에요. 안에 근육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피를 짜낼 수 있는 힘이 정맥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려간 피가 어떻게 위로 올라올 수 있느냐? 물론 내려간 속도가 있고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만 밑에서 짜내는 힘이 필요한데 짜내는 힘이 바로 근육이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아리를 까딱까딱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로 네. 까딱까딱 하게 되면 종아리 앞뒤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서 피를 위로 돌려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부종도 좀 사라지고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머리에 지금 쏙쏙 잘 들어오는데요. 까치발 운동도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터는 거 말고 그냥 조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얼마 정도씩 하시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금방 지치세요. 우리 이제 종아리 뒷근육 같은 경우에는 발달된 분들이 많으신데 종아리 앞에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거기에 쥐가 날 수도 있고 거기가 쉽게 타이어딩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에 맞게 하시면 되시고 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사실은 서서 보내는 시간도 많은 분들이 많지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앞뒤로 종아리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네.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만 해도 이제 종아리 근육이 짜서 피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국도 사실은 다들 앉아서 일하시고 이러시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또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다리를 그렇게 종아리 운동을 하시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요, 원장님, 사실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도 싶지만 그 무릎이 안 좋으셔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도 마시고 또 인공관절 넣으신 우리 환자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한테 또 적합한 운동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제 평소에 말씀드리는 게 아쿠아틱스. 네. 아쿠아틱스라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 대신에 그 수영 레인을 걸으시는 겁니다. 네. 걷거나 뛰거나 함으로써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이제 무릎이나 다른 관절의 충격을 좀 줄이는 건데요. 하지만 또 이제 물의 리지스턴스가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도 많이 들게 되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서 혹시 관절에 내가 좀 부담이 많이 간다 싶으신 분들은 아쿠아틱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니까 네. 또 수영장에서 아니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요, 원장님 궁금한 게 계속 많아지는데요. 네. 나도 오늘부터 이제 운동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날씨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좀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한번 운동을 시작해보겠다 하고서는 결심하신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내가 어느 정도의 고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히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제 몇 가지 이제 운동들을 순서대로
굉장히 짧게 고강도로 하고 한 10초 정도를 쉬고 고강도로 하고 10초 정도 쉬는 그게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서 운동 그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네. 좋은 운동 방법이라서 하이 인텐시티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나는 그렇게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한다 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걷기도 좋고요. 네. 걷기보다는 조깅도 괜찮고 만약에 무릎이 너무 아프다 아쿠아틱스나 스테이셔너리 바이크를 타면서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고 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플랭크라든지 플랭크가 네. 이제 이렇게 땅에 누워서 네. 코어를 지탱하는 운동이거든요. 네. 플랭크라든지 네. 스쿼트라든지 네.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코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원장님 통해서 듣게 됐고요. 원장님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먹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네. 드리면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고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몸무게 1kg당 1g당의 프로틴을 드셔야 됩니다 하셨더니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 또 원장님께 문의를 주셨다고. 네. 실제로 뭐 저한테 내원해 주셔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고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1g 정도의 근육이 필요하고요.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더 드셔야 돼요. 네, 더 드셔야 되고 네. 이번에 이제 FDA 새로 나온 식단표를 보면요, 우리 존 F 케네디 주니어 새로 들어오신 분께서 굉장히 이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량을 일일 섭취량을 1.2g에서 1.4g, 1kg당 네. 1.2g에서 1.4g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70kg면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죠?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죠. 네, 그래서 하루에 사실은 한식을 유지하시는 우리 고령 환자분들에게는 그게 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기도 또 해서 소식도 하시고 네, 그런 분들은 적어도 1g 정도는 네.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음식으로 내가 그렇게 먹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단백질 파우더라던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인슈어라는 드링크가 있는데 네, 본 적 있어요. 네, 거기도 단백질이 보충이 돼 있는 드링크라서 그런 드링크들 드시면서 좀 잘 채워주시고 네. 또 채운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운동을 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니까 채우기만 하지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봄에 맞는 좀 건강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참 오늘 너무 유익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요,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식단을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은 나이가 들수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이 줄거든요. 소화 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예전처럼 밥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식단을 여쭤보면 대부분 한식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탄수화물 양을 오히려 더 줄이시고 그 남은 원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될 공간은 단백질로 채우시면 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드실 수 있고 포만감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먹는 게 이제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힘들다 그러시면 인슈어라는 드링크를 사셔서 그걸로 서플멘트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요 이제 저희가 근력 운동 얘기하고 또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운동을 일주일 그냥 매일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의학적으로는 네. 매일 30분 이상의 moderate intensity,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나고 심박이 좀 오르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매일 일주일에 5번 정도 해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한 150분 정도,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해주시면 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로 운동을 좀 두시고서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사실 일상화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요, 근육도 이렇게 다시 좀 늘어나고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젊었을 때보다 근육을 만드는 거는 훨씬 더 힘들고 배의 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근육이 많이 감소하신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영양학적인 측면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채울 수 있고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해가면서 근육량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단시간에 늘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욕심이시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면서 한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 그리고 좀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봄을 맞이해서 건강한 근육 이야기 한번 몸에서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